아까 론스타 관련 얘기도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본인 앞으로 건물만 잘 팔아도 200억 원대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제 채널의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예 개혁신당에서는 론스타 승소 4천억 원과 이 항소포기 범죄 수익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승해서 아낀 4천억 원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론스타 사건을 뛰어넘는 이재명 정부의 쾌거를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들과 이익공동체가 아니라면 항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퉈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했어야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제 오늘 야권의 공세 중에 하나는 4천억 아끼면 뭐하냐, 7,800억 원 우리 범죄 추징 못하게 생겼는데 이런 직접 단순 비교를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은 천 의원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저걸 쾌거라 그랬잖아요. 저 쾌거로 얻은 이익이 4천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7,800억을 포기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도 없을까요? 관여 안 했다는 입장 이외에는 사실 아쉽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거 이면에는 사실 매우 아쉬워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법무장관에게 왜 그 좋은 기회를 수사지권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항소해라라는 이런 수사지권 행사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질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항소 포기와 유사한 얘기를 실무팀에 했던 반부패 수사부장 이분은 또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4천억 원 정도를 손실을 막은 게 쾌거면 7,800억 정도의 항소 포기한 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4천억 원을 만약에 진짜 단순히 거칠게 표현해서 고스란히 범죄 수익으로 해도 반도 못 갚는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천하람 의원도 변호사시니까요. 7,800억 원이 이게 이익이 1,128억 원. 이 작당을 해서 대장동 일당들한테 돌아간 거는 법원이 계산을 했어요. 7,800억 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연동된 겁니다. 이 일당들이 전체 벌어들인 매출 총액을 추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요. 왜 무죄 면소를 받았습니까? 1차 수사팀에서는 그런 주장이 없었습니다. 원래 배임으로 기소를 하면요. 이 연장된 수사는 추가로 하면 안 됩니다. 압박과 회유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차 수사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에 물갈이가 된 2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죠. 사실상 똑같은 사건을 죄명만 바꿔서 추가로 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밀을 빼돌려서 이익을 봤다라는 건 이미 배임에 포섭된 이슈예요. 그런데 별도로 또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밀도 아니거니와 2차 의도를 갖고 했으니까 시효도 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확보한 증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쓰지도 않겠다고 법원이 그랬어요.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800억 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면 1,128억 원으로 법원이 인정한 돈을 2천억 원대 가압류가 걸려 있으니까 민사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돈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짚어볼까요?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금 남욱 변호사 부부가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면서 탈 수 있는 수입자 거의 다 타고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70억 원만 현금 투입해서 대출 빼도 무려 200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좀 공분이 일 수밖에 없는 숫자겠죠? 자, 우선 이 자꾸 뭐 7천억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더 많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추징하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니 더 많이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걸 줄이려고 그러죠? 왜 줄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2천억 지금 다 민사로 추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장 변호사님 이런 거 민사로 해서 추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니 형사적으로도 이렇게 안 되는데 민사로 어떻게 2천억 추징할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국민을 제가 볼 때 오도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의 수익을 더 많이 빨리 그걸 국민들 편으로 받아내야지만이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민주당은 되레 이 사람들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 이거밖에 못 벌었어.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편을 들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2심에 다뤄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1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소득 자체를 줄이는 거. 글쎄,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 요거밖에 못 얻었으니까 요거만 얻는 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남욱 씨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어제 채널 보도를 보면 오히려 본인 돈은 70억만 들어가고 뭐 200억 정도는 다 이 대출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결국 범인들이 이렇게 지금 돈을 벌어서 결국 지금은 뭡니까? 추징도 못하고 또 다 지금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돈을 그냥 대충 빌려서 또 수익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라는 걸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제 27일에 첫 변론기일인 게 뭐냐면, 물론 빌딩을 갖고 있는 법인 측은 남욱 변호사 무관하다고 하지만 지금 묶여 있는 10억 원대 청담동 빌딩, 이거 추징보전 해제 소송 결과가 만약에 좋지 못하면 이게 항소폭의 여파아니지, 이런 비판들도 야당에서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소포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의 말씀에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적게 추징하자는 게 아니고 7천억이라고 7,800억이라고 얘기한 검찰이 추산한 거지만 사법부에서는 1,000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7,800억이 전부 다 정말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좋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또 것처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그게 왜 항소심에 그걸 항소를 형사법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형사소송을 통해서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형사에서 안 됐다고 해서 민사에서 반드시 안 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형사에서 안 되고도 민사에서 되는 경우도 왜 있어요. 어렵게 알겠습니다. 갑니까? 아니 그게 형사적 법안과 민사적 법원의 차이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손에- 있는 일을 놔두고 왜 잠시만요. 어렵게 최진봉 아니, 교수, 하는 거예요? 잠시만 최진봉 교수 말씀을 반드시 15초만 그렇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된다는 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민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줄였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 이게 분노가 일잖아요. 왜 예.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거를 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냐 알겠습니다. 예. 이거죠. 두 분 말씀을 제가 시간을 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론기에는 공이 들인 것 같아서 대신 그 단독 취재 내용, 남욱 변호사 보수적으로 차익만 200억 거둘 수 있다라는 항소포기 후법폭 얘기까지 저희가 1위로 만나봤습니다.